Hey, life is what you make it. Days like this, yeah, I swear that I would pay for. I got time, but I'm always moving too fast. So this summer, man, I swear I'm about to lay back. Hey, this summer, man, I'm cooling on the low. I don't want no pressure, want no smoke. 안녕하세요, 피터 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냐? 이 3년 만에 하려니까 힘드네. 네, 맞습니다. 저희 인사가 늦었습니다. 네. 마가 왜 이렇게 또 오랜만에 하니까 그렇지. 누가 리드 좀 해봐. 오늘 영상을 왜 켜게 됐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산티아고를 다녀온 지 얼마나 됐죠? 한 3년 한 1, 2개월 된 것 같아요. 네, 3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저희가 돌아온 지가 3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저희가? 아주 힘든 시기를 겪었죠.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네, 그 여행 유튜버로 약간 출사표를 던졌는데 하지 말라는 건지 아무튼 코로나가 찾아왔고 저희가 이제 국내 여행을 하다가 해외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여행을 약간 권고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잠시 유튜브를 쉬었습니다. 얼마 전에 누굴 만나보셨다고 했는데 두 분이서 누굴 만났죠, 대현 씨? 그 산티아고 저희가 라바날 델 까미노에서 이제 그 신부님, 한국인 신부님이 이제 거기 계시는데 네. 그 신부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책을 출간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산티아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기회가 딱 맞아서 이렇게 셋이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아쉽게 이제 그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못 가고 불참하고 저희가 이제 불교인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이제 그때 뵀던 어르신들을 보니까 그 옛날 기억이 좀 많이 나갔고 저희가 또 Q&A를 원래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시기상 맞지가 않아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길어질 줄은 저희는 몰랐었고요. 이제 그나마 이제 회포를 하게 되는 건데 일단 뭐 근황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3년 동안 뭘 했는지. 3년이 되게 긴데 진짜 거의 3년이야. 3년인데 갔다 오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고 저는 뭐 영화 촬영도 하고 본업에 이제 조금 충실했는데 알바도 하고 뭐 이것저것 지냈고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산티아고 걸었을 때 몇 살이었죠? 저는 그때 28살이었습니다. 지금은 31요. 같은 30대가 이제 됐죠. 드디어 됐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이제 갔다 와서 본업에 충실히 임했고요. 알바도 많이 하고, 뭐 공연도 하고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연 업계에도 약간 타격이 있지 않았나요? 엄청 컸습니다. 왜냐면은 갔다 와서 공연을 바로 했는데 정말 이제 감사하게도 관객들이 많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그 넓은 극장에 딱 두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다들 모르셨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건지. 근데 그때 좀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희 공연도 이제 지방 공연 투어가 다 없어지고 저도 일자리에 일어났고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뭐 쿠팡도 가고 고깃집도 일하고 해갖고 하다가 다시 좀 풀려서 공연을 다시 시작하게 돼서 정말 너무 편안합니다 지금 저는. 그때 걸었을 때 몇 살이었죠? 30살이었죠. 딱 30이었습니다. 딱 30. 지금은 33이죠. 네. 우리 피터님은 어떻게 지내셨죠? 저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정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고요. 작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렸고 코로나 때문에 한 2번 미뤄졌었어요. 결혼식이. 그래서 좀 우여곡절 끝에 많은 분들은 초대는 못했지만 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본업에 좀 충실하면서 저는 뭐 이제 영상 프로덕션을 좀 공격적으로 집중했던 시기고 그만한 성과를 이뤄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되게 3년이라는 시간이 뭐 후회는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잘 돼야죠. 그렇죠. 오늘 결혼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이들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여행길이 풀리다 보니까 예전에 뭐 스페인에 가려면은 막 백신 접종 증명서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됐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알베르게도 운영을 안 하는 것도 되게 저는 많았다라고 들었어요. 막 카페
이제 활동하니까 가끔 눈팅하거든요. 저 요즘에 눈팅하는데 가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보통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제는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한번 산티아고 순례길을 도전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프로그램 Q&A 시간. Q&A 시간입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지 저희가 준비해 왔죠? 일단 저희가 걸었던 길은 무슨 길이었죠? 프랑스 남부길에 이제 그 야고보가 걸었던 길로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걸었던 길이 아니죠. 야고보 성인은 네. 갈리시아에서 배 타고 이제 천천히 내려와서 사라고사까지 간 거고, 저희가 걸었던 길은 프랑스 길이라고 이제 그 800km 정도, 약간 까미노의 대표적인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북쪽 길, 뭐 은혜길, 뭐 포르투갈 길, 뭐 영국 길인가 뭐 되게 다양한 게 많아요. 뭐 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길도 있고 되게 많은데 저희는 그 중에서 프랑스 길을 걸었고 저희가 며칠 정도 걸렸죠? 저희가 한 25일 걸렸습니다. 네, 걷는데 한 25일. 그 중에 뭐 이제 쉰 날도 있었고, 네, 뭐 좀 연박한 기간도 있어서 대략 한 25일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며칠을 걷죠? 다. 그게 다 다른데 보통 한 30일에서 한 40일 정도, 그리고 많게는 뭐 60일, 또 제가 알기로는 뭐 그냥 90일까지 걸으셨던 분들도 있고, 그 시간적 제약에 뭐 이게 없다면은, 열린 시간이 있다면은 그냥 며칠이 되든 걷는 게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시간은, 좀 빠듯하게 걸었죠. 그렇죠. 저희는 되게 빨리 걸은 편이에요. 포르투갈 길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아시면 되는데, 포르투갈 길은 되게 짧고 사실 그렇게 뭐 의미 있는 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프랑스 길이 오리지널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올라가려면은 뭘 준비해야 되죠? 일단 배낭을 준비해야죠. 네, 배낭. 배낭은 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뭐 이제 무게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어느 정도가 가장 좋을까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이제 45 정도를 권장하는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35에서 42 이 정도인데 저희가 갔다 오고 느낀 거는 조금 그거보다 좀 더 낮아도 된다. 네. 낮아도 된다. 최대한 가볍게. 네. 최대한 가볍게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방이 몇 리터였죠? 제가 제일 작았잖아요. 60, 55, 48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됐겠다. 맞아요. 60은 맞고 60 제일 큰 거, 중간, 이제 제일 작은 거 맞아요. 해갖고 무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각자. 저희가 그때 쟀을 때 제가 한 10에서 12였어요. 그게 이제 식료품을 제가 담당했는데 그때 이제 식료품을 마트에서 살 때 딱 넣으면 한 12kg 나오고 이제 요거를 다 해치우잖아요. 먹잖아요. 네. 그럼 먹은 날은 이제 한 1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했을 정도? 저는 좀 고정적이었죠. 왜냐면 배낭에 노트북이 노트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 기록하기 위해서 노트북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을 가져갔었는데 배낭 무게가 대략 한 13kg 정도, 네, 그 정도였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가벼웠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둘을 잘 챙겨야 되니까 이제 제일 가볍게 한 8kg에서 9kg 정도였던 것 같은데, 원래 카메라 담당이었는데 카메라 자꾸 넘기더라고요, 저희한테.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13kg의 카메라까지 플러스하면 한 1kg 정도 추가되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런 핸디캡이 있었고, 여기는 네. 이제 8kg였는데 빠지면 한 7kg 정도. 맞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간 거구나. 그냥 항상 영상 보면 가장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게 여러분 오해가 있는 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로 제가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배낭 안에 어떤 것들을 넣어서 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죠. 네, 일단 의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뭐 일반 옷도 입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기능성이 제일 좋죠. 아무래도 네, 가볍고 세탁하기도 편하고 이제 부피도 많이 안 차지하기 때문에 그 기능성 의류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 면티라든지
약간 두꺼운 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은 빨래를 했을 경우에 잘 마르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라이트하게 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한 상하이를 한 몇 벌 정도 챙기는 게 좋을까요? 2벌 정도가 제일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상의가 3개. 세 개. 다 기능성 소재. 바지도 반바지로만 챙겼던 것 같아요. 긴 바지를 안 들고 갔었고 대신에 레깅스를 가져갔어요. 이게 스포츠 레깅스였는데 기능성이다 보니까 가볍기도 하고 추울 때도 조금 레깅스를 입다 보니까 따뜻한 그런 것도 있어서 좀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레깅스가 가장 좋은 게 이 쿨링 효과가 있어서 좀 더운 지방에서 이렇게 걸을 때는 더운 지역에서 걸을 때는 이 쿨링 효과가 있어가지고 햇빛으로부터 자외선 차단도 되고 쿨링 효과도 있어서 조금 더 오래 걸을 수 있었다. 컨디션이 조금 좋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양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꺼운 양말을 좀 챙겨왔었어요. 그리고 발가락 양말. 그렇죠. 발가락 양말. 그래서 양말도 총 한 3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3개? 2개 이렇게 챙겨갔던 것 같은데 두꺼운 양말 2개, 발가락 양말 2개 이렇게 해서 4개를 들고 왔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잘 썼습니다. 계속 빨아서 쓰기도 했었고 어땠나요, 배낭이? 저는 좀 많이 챙겼어요. 반팔 2개, 긴팔 2개, 그다음에 반바지 2개, 그다음 레깅스 2개, 그다음 양말을 4켤레 정도 챙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그때 출발 전에는 이제 아무리 빨래를 해도 티셔츠나 뭐 바지나 레깅스는 금방 마를 것 같은데 양말을 아무래도 두툼한 게 있다 보니까 덜 마를 것 같아갖고 좀 양말을 좀 많이 챙겼었는데 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경험을 해 보니까 다 2개씩만 있으면은 그냥 뭐 그날 입고 바로 빨면은 다음날 마르니까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훈 씨는 어떻게 챙겼었죠? 저희가 그때 티셔츠 한 4장을 챙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를 긴 바지 하나랑 반바지 하나 챙겼는데 그때 이제 사실 좀 부러웠어요. 레깅스를 입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활동성이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근데 저는 움직일 때마다 뭔가 조금 걸리는 느낌 바지라서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그리고 양말은 3켤레인데 이제 발가락 양말 두꺼운 양말 2개인데 발가락 양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땀이 나면 그거를 이제 신발을 실 때마다 벗잖아요. 금방 이제 그게 말라가지고 땀이 맞아. 저는 좀 땀이 많아서 금방 말라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속옷은 몇 개씩? 속옷을 3개 가져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3개. 네. 속옷.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3-4개? 갔다 오고 나니까 한 2벌 정도면 이제 네.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다 이제 그 상하이든 다 스포츠 소재 3개, 속옷도 3개, 양말도 한 3켤레에서 4켤레 요 정도.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팔토시. 팔토시. 네, 이게 필요하죠.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사실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금방 노화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금방 안 좋아지더라고. 쭈글쭈글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이거를 막아주려면 팔토시를 하고 하는 게 가장 좋았고 어차피 거기는 햇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약간 많이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챙겨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은 바람막이도 제가 한 번씩 하나씩 챙겨왔어요. 네. 중간짜리, 그다음에 얇은 거. 근데 완전 얇은 거 하나, 저는 중간짜리 하나. 맞아, 그랬고. 가볍게 저는 쌌고 저도 그냥 얇은 거 하나 가져갔었어요. 저는 조금 두꺼운 거였거든요. 한 1kg짜리. 1kg 됐던 것 같아요. 여기 다 헤비하게 왔어요. 아, 옷도 바지도 막 긴 바지도 무거운 거, 맞아요. 바람막이도 무거운 거. 근데 저는 다 가볍게 쌌기 때문에 그 옷무게는 사실 안 나왔어요. 여기는 조금 옷무게가 있었고. 근데 나중에 사실 좋았던 건 대훈이가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추워졌으니까. 이제 추워지니까 진짜 우리 추워갖고 막 목도리 하고 전 2개 입고 막 이랬었는데 맞아. 대훈이는 아주 팔팔하게 가갖고 바지 긴 바지가 진짜 부러웠어. 맞아요. 그때 이 반바지니까 레깅스를 아무리 입어도 맞아. 바람이 약간 시원시원했지. 근데 저희는 걷다가 패딩을 샀었는데 까르푸에서. 예. 근데 그게 좀 신의 한 수였다. 까르푸에서 한 얼마였죠? 한 2만 원,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짜리 그냥 패딩을 사게 됐는데 좀 라이트한 패딩이었는데 걷다가 추워지면은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냥 뭐
챙겨가셔도 되는데 그냥 저희가 추천하는 건 어차피 중간에 이제 대도시나 중도시에 마트나 옷가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은 더 편하게 걸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고 왔었죠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타월을 챙겨왔고 저는 일반 수건. 헤비한 일반 수건을 가져갔죠. 저도 헤비한 일반 수건이랑 스포츠 타월이랑 반반 섞어서 갔는데 저는 걷기 전에 일찌감치 버렸어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무거워서 이게 무겁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버려버렸고 그냥 스포츠 타월은 무게가 별로 안 나가니까. 스포츠 타월이 좋았던 점이 뭐였나요? 스포츠 타월은 탁탁 털어서 널면은 금방 말라요. 그래서 아침 전에 마른다고 보시면 돼요. 뭐 가볍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실용성이 정말 좋았죠. 그리고 안 좋은 점은 사실 물기가 사실 일반 수건보다 안 닦이긴 하지만 날씨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 스포츠 타월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면도구는 이렇게 들고 왔었죠 저희가. 샴푸랑 바디워시를 다이소에 파는 공병에 담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걸을 때 쓸 정도로만 딱 담아서 소량으로 갖고 갔던 것 같아요. 또 이게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 그 마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 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스킨 로션도 딱 쓸 만큼만 적당히 들고 가시고 필요한 건 선크림은 진짜 선크림은 어차피 이게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노출돼서 타긴 하는데 그래도 발라줘야 돼요. 안 발라주면 약간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느낌이어서 그렇죠. 이제 덜 타니까 그래도 선크림은 꼭 바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틱이나 이거 뭐라고 하지? 짜서 하는 거, 짜서 쓰는 거. 근데 그 선크림도 중요한 게 향이 첨가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때문이었죠 저희가? 이게 걷다 보면은 이제 벌레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이제 얼굴에 계속 붙더라고요. 이 냄새를 맡고 날파리 같은 것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서 향이 좀 없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해가 세다 보니까 모자도 필수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번거지, 챙는 이제 이걸 버킷햇이라고 하죠. 버킷햇 같은 그런 등산용 모자를 쓰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선글라스도 필수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죠? 햇빛이 되게 타격감이 크더라고요. 근데 멋으로 쓰시잖아요, 한국에서. 아 그렇죠. 저는 멋쟁이니까 저는 멋으로 쓰는데 근데 거기 가서는 뭔가 뭐 틴트 선글라스 이런 거보다도 뭔가 이렇게 좀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선글라스 추천드리는 이유가 한국의 햇빛이랑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도 내가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 틴팅 효과가 없고 진짜 안경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마저 벗어버리면은 눈이 좀 시리다고 해야 되나?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는 무조건 필수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침낭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갔었죠? 저희가 그때 이렇게 완성품이 한 요 정도 부피 정도 됐던 거 600에서 800g? 800 사이였던 것 같아요. 1kg가 안 되는 침낭이었고 저희는 이제 저희보다 대훈이가 키가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여기가 침낭 무게는 살짝 더 있었어요. 우리는 M 사이즈, 여기가 R 사이즈여가지고 한 100g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이게 데카트론에서 한 5만 원 이내로 구입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걸 덮고 자면은 추웠나요? 저희는 안 추웠는데 별로 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따뜻했어요 되게. 또 침낭을 꼭 가져가셔야 되는 게 베드버그 방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알베르게에서 나눠주는 그 침대 시트를 일회용으로 주는 곳도 있고 천으로 이제 빨아가지고 주는 곳이 있는데 그걸 깔아놓고 저희 침낭을 이제 딱 해가지고 그 안에 쏙 들어가 자면은 베드버그 물릴 확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거는 막 그렇게 빵빵하진 않았는데 좀 얇았는데 굉장히 따뜻했고 보온 효과가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굳이 막 이렇게 막 부피가 큰 거 대신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금 부피가 작은 것들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가져가시면 이제 짐 싸실 때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부피가 적은 침낭을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비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꼭 가져가셔야 되는 게 감기약, 이제 데일밴드,
파스, 상처에 바른 연고라든지 이런 거는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버물리 같은 거 네. 그런 거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꼭 가져가셔야 되는 게 저는 별로 아픈 체질이 아니어서 괜찮았어요. 저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기억 왜곡이고 거기가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이게 비도 이제 갑자기 내릴 때도 있고 해갖고 감기에 걸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이틀차 때 이제 대훈이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틀이 아니고 첫날이죠. 첫날이었나? 1회를 넘자마자 넘자마자 아유 돌아가는 줄 알았어. 그리고 또 중간에 또 한 번 또 걷다가 또 한 번 더 아프고 아픈 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상비약은 꼭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 하나 추천해 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제 손톱 발톱 깎기 세트, 예, 뭐 기계도 들어가 있고 이제 실바늘도 따로 이렇게 하나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물집이 잡혔을 때 물집을 안 터뜨리고 계속 걸으면 물집의 부피만 되게 커진다고 해야 되나? 터뜨리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커지기만 하고 고통은 계속 배로 증가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바늘을 터뜨리고 실을 껴놓은 이유가 이제 이 실을 따라서 물을 뺄 수가 있어요. 이게 굳은 살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고통은 있겠지만 꼭 터뜨리는 거를 네.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발가락 변형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었고 맞아요. 꼭 터트리고 잘 때 그냥 잘 건조시키시고 주무시면은 다음날에 그래도 전날보단 괜찮으니까 꼭 터트리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맨솔에당 같은 거를 발에 맞죠. 바르고 걸으면은 물집 방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맨솔에담을 바르면은 어쨌든 하루 종일 발바닥에 압력이 피로도가, 가해져서 피로도가 쌓여갖고 그런데 이 맨솔에담 딱 바르면 바로 싹 시원해지면서 네. 그날 하루 피로가 거의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고 왔죠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미국 브랜드 중에 알타이 기어, 네, 알타이 네, 기어. 알타이 기어라는 제품을 이용했고요. 그 제품을 이용한 이유는 저희도 이제 많은 등산화들을 봤지만 되게 이제 튼튼한 것들은 무게가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많이 걷는데 무거울 필요까지는 있나 해갖고 산을 계속 타는 것도 아니고 뭐 괜찮은 거 없나 이제 검색을 하다가 이 알타이 기어라는 상품을 찾게 됐는데 디자인도 괜찮고 무게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매장을 찾았는데 제일 가까운 매장으로 갔더니 본사였던 거예요. 네, 엄청 그게 가벼웠어요. 이게 등산화는 아니었고 트레킹화라고 하죠. 맞죠. 가벼운 소재고 또 생활방수도 되고 튼튼한 소재 트레킹화여서 이 발목까지 감싸주는 제품을 썼습니다. 사용했고 실제로 저는 갔다 와서 뭐 밑창이 많이 닳았던가 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원래 신발을 되게 험하게 신는데 그만큼 뭐 지금 한 번도 이걸 신고 산티아고를 가도 될 정도로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저는 약간 알타이 기어를 추천을 드리고 저는 이 알타이 기어를 쓰기 전에 원래 데카트론에서 등산화를 구입했는데 너무 딱딱하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신고 걸었다가는 그냥 한 하루 만에 포기하겠다. 신었을 때 편한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뭔가 무겁고 뭔가 조금 딱딱하고 이런 재질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신었을 때 부담 없이 이거다라는 제품을 만나게 된다면 그 제품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서 운동화를 신고 걷는 분도 종종 보였고 맞죠. 네, 슬리퍼를 신고 걷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등산화가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은 이제 그냥 뭐 샌들이나 이런 걸 신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네. 지퍼가 그때 달려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쉴 때 이제 그 지퍼가 바로 딱 벗겨지니까 환기시키고 이렇게 맞아. 벗고 신고가 되게 편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신었던 제품은 제 지퍼 이거 하나가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또 모든 등산화나 트레킹화에는 방수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능만 믿고 걷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런 방수가 되는 기능이 있어도 이 발목을 타고 흐르는 물은 막아주지 못하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건 방수가 안 됩니다. 저희가 둘째 날에 비가 많이 와서 거의 트레킹할 물이 흥건히 젖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좀 많은 깨달음을 얻고 마지막 날 보시면은 막 비닐로 이제 발목을 감싸서 하면은 네. 진짜 물 하나도 안 들었어요. 네, 그렇게 걷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방수 기능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슬리퍼나 샌들 이런 거를 준비해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뭘 들고 가셨죠? 저 같은 경우는 크록스 제품을 들고 갔었는데 쉴 때는 너무 좋았죠. 쉴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게 아무래도 부피가 조금 있다 보니까 가방에 뭐 넣을 때나 뭐 챙길 때 조금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슬리퍼를 챙겼었죠. 네, 슬리퍼를 챙겼고 저는 부피도 괜찮았어요. 넣기도 쉬웠고.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도착해서 돌아다닌다 했을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알베르게 안에서 있는 건 상관없는데 마트를 간다거나 동네를 조금 한 바퀴 돈다거나 그랬을 때는 슬리퍼가 그렇게 완전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신발이 어떤 거였죠? 샌들 들고 갔던 것 같은데 샌들을 들고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이게 실내에서도 신기도 괜찮았고 알베르게에서 생활할 때도 괜찮았고 마트를 간다거나 할 때도 괜찮았고 또 이제 산악지형에서 벗어나서 도심길을 좀 걸을 때 중간에 한번 제가 샌들로 갈아 신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약간 편했어요. 저는 약간 되게 샌들을 좀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부러웠어요. 맞아, 그 좀 부러웠어. 샌들이 최고야. 그리고 또 등산 스틱. 그렇죠. 저는 등산 스틱을 한두 번 썼던 것 같아요. 사용법을 잘 몰랐어요. 어떻게 파지하고 어떻게 나아가서 이 중심을 여기로 전달을 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서 걸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잘 안 썼는데 많이 쓰신 분들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쓰진 않고 중간 정도 썼는데 일단 초반에 쓰다가 저도 이제 대훈이처럼 사용법을 잘 몰라갖고 좀 귀찮기도 하고 걸리적거려서 잘 안 썼는데 제가 한번 언덕에서 미끄러져갖고 넘어진 이후로 이제 내리막길에서는 조금 쓰려고 노력했었어요. 내리막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두 다리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틱으로 조금 지탱하면서 걸어가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저는 무리가 덜 갔었습니다. 저는 배낭이 무거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중이 이 스틱으로 많이 전달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걸을 때 뭔가 이 상체에 있는 이 무게 하중이 같이 걷는 느낌. 그래서 많이 되게 도움이 됐어요. 혹시나 이제 뭐 안 들고 오신 분들도 중간중간 뭐 이제 등산 스틱 파는 것도 있고 이 걷다가 큰 마트가 보이면은 현장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한국에서 사서 온다 요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다 사서 갔었는데 가서 구매하셔도 되고 네. 또 처음 시작할 때 순례자 지팡이를 팝니다. 야 부러웠어. 조금 나무로 된 거. 내색은 안 했는데 저거를 좀 가져가야 되나? 마법사 느낌이 났죠. 약간 그런 초반에 약간 게임 아이템 마법사 분들이 몇 분 계셨잖아. 되게 좀 부러웠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우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했었죠? 일회용 우비를 준비를 했는데 네. 일회용 우비를 쓰니까 잠깐은 좋지만 이게 비가 오락가락할 때 막 안 오다가 갑자기 또 오다가 벗었다가 했다가 뭔가 이런 것도 많이 불편하고 해지고 네. 막 이 내구성이 일회용 약하니까 뚫리고 이런 게 네. 찢어지고 단추도 막 맞아. 뺐다 하면 다 찢어지고 막 이러니까 단추가 나중에 없어요.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일회용은 뭐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중간에 저는 사왔고 중간에 데카트론에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확실이라는 게 있었어. 없으면 안 되겠다. 무게는 조금 나가더라도 그 갈리시아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비가 많이 와요. 맞죠? 많이 와서 막 약간 춥기도 추웠고 약간 우위를 하나 갖고 있으면 이게 바람막이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샀던 기억이 있는데 전 집에서 아직도 씁니다. 맞아. 있으면은 되게 좋은 게 비가 안 올 때도 그냥 잠깐 쉴 때 맨바닥보다는 그렇게 우위를 깔고 맞아. 쉬는 게 약간 돗자리 효과도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다시 걷게 된다면은 무조건 우위 챙겨가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좀 생각보다 실용성이 있다. 얼마 정도에 구매했었죠? 한 4? 그때 아니요 2만 2만 원 안 됐던 것 같아요. 약간 판초이 스타일의 실용성 좋은 우위를 구입했는데 자세한 제품 여기 이제 이 제품을 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그게 또 좋았던 게 딱 그 판초이를 입으면 네. 아예 그 가방이랑 막을 수 있는 효과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가방에 레인 커버가 있었잖아요. 네, 가방. 그 레인 커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방에 레인 커버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 없더라도 레인 커버만 따로 구매하셔갖고 리터 수에 맞게끔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비가 안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저희가 걸었던 순례길은 3분의 1 정도는 비가 왔던 갈리시아 지방에서 네네, 갈리시아 그 지방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레인커버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물통은 어떻게 준비했었죠? 물통은 한 500ml 정도였나요? 한 요 정도 되는 거를 준비해 갔었는데 이게 저희가 걷다 보면은 이제 음수대가 있습니다. 뭐 네. 거기 이제 스페인어로 아구아. 아구아라고 물이라는 뜻이죠. 물이라는 뜻이죠. 그래갖고 뭐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걷다 보면 물을 마셔야 되니까 매번 생수를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통을 하나 챙겨 가셔서 물을 많이 떠시고 물을 적당히 드시면서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대훈이가 챙겼던 거는 고무 형태의 물통이었는데 요게 이제 물을 채우면은 한 이 정도 되고 네. 물을 다 먹고 챙길 때는 촥 네. 접을 수 있었어. 네.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딱 낄 수가 있어가지고 휴대하기가 되게 좋았어요.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마을마다 이제 계속 뜨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마시다가 중간에 이제 좀 거의 다 마셨다 하면 또 접어서 놓고 약간 그런 좋은 실용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휴대성. 네. 물통은 무조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들고 갈 뭐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필요했던 게 빨래 집게였던 것 같아요. 맞아. 아, 빨래 집게. 왜냐면 양말 같은 거 두꺼운 거는 진짜 잘 안 마르더라고요. 맞아. 수건이랑 저는 일반 수건 챙겼으니까 이제 티셔츠는 금방 마르니까 그런 게 안 말랐다 했을 때 이제 뭐 가방에다 이렇게 네. 딱 찝어가지고 이렇게 걸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거 걷다 보면 또 말라 있고 네, 맞아요. 중간에 또 접어가지고 이렇게 수납하고. 네 맞아요. 약간 그런 기억이 있는데 빨래 집게도 나무로 된 거 말고 약간 가벼운 거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 그거 한 4개? 인당 한 4개 정도. 인당 4개씩이면은 4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고 그 이상은 조금 가유불급이라 해서 네. 네, 조금 좀 적게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퍼백을 한 여분으로 한 5개 정도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빨아야 될 것들 요거를 좀 분리하는 지퍼백을 하나 만들었었고 또 이제 뭐 상비약이라든지 막 약간 요런 거 비에 안 젖게끔 하는 그런 지퍼백을 하나 준비했었고 또 전자제품도 따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충전기라든지 이런 거 모아놓는 지퍼백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지퍼백은 유용하게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음식이 남았을 때도 지퍼백은 되게 많이 활용했었고 지퍼백은 무조건 필수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보조 배터리도 많이들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를 몇 개를 챙겨야 되냐 이렇게 물어주는데 뭐 가벼운 보조 배터리 이제 하나씩만 챙기시면은 될 것 같아갖고 근데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끼에도 너무 힘든데 휴대폰 볼 시간도 거의 없고 그리고 또 휴대폰을 쓰는 용도는 이제 한국에서 간간히 오는 카톡이라든지 뭐 중간에 쉴 때 확인하고 전화하고 또 사진 찍고 그리고 또 음악 듣고 약간 요 정도인데 생각보다 휴대폰을 많이 안 썼어요. 그래서 하루 충전하면은 그냥 풀로 그냥 그 다음날 도착하면은 바로 충전해서 다음날 쓸 정도로 충전을 했던 기억이 있고 저도 혹시 몰라서 좀 작은 배터리를 하나 들고 왔었는데 비중 있게 쓰진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1만 암페어 충전할 수 있는 걸 가져갔는데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 게 사진 찍을 때는 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적으로 핸드폰을 안 보고 길에 좀 집중하다 보면 굳이 안 봐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사람 일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3,000 정도 되는 충전기 정도는 그냥 휴대성으로 제일 가벼운 걸로 갖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이 스페인과 한국이 중요한 게 이제 같은 게 있었어요. 콘센트. 그래서 이거는 뭐 안 챙겨 그러니까 뭐 따로 뭐 이제 변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따로 안 챙겨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챙겨 가신다 하면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큰 거 말고 데지코 같은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새는 뭐 다이소에 가면은 많이 팔아서 많으니까. 저희도 다이소에서 구매해서 갔잖아요. 근데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네, 저희가 다이소에서 여행용 그거를 사 갔는데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리고 또 유심칩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었죠? 그때 유심 스토어에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가기 전에 20기가? 네, 20기가 정도씩 준비했던 기억이 있고 요즘에는 근데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이심이라 해가지고 유심칩을 굳이 안 갈아도 되는 뭐 다른 기능들도 생겼고 그리고 또 로밍도 되게 요즘에 저렴해졌어요. 예전보다. 뭐 유심 스토어나 뭐 이런 유심샵에서 미리 준비해 가지 않아도 괜찮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리고 굳이 한국에서 준비를 한다면은 저희 같이 이제 유심 스토어 같은 유심샵에서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거 좋아요. 저희 30일짜리로 구매를 했었는데 조금 여유 있게 좀 스페어 유심을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안 써요. 그 이유는 알베르게에 와이파이가 공용 와이파이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쓰진 않았고 많이 쓰더라도 한 20기가 정도 가져가면 넉넉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추가로 한국의 데이터 속도와 스페인의 속도는 다르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속도가 거기서는 되게 저희가 생각했던 한국 느낌은 아니잖아요. 엄청 느려요. 느린데 엄청 느리진 않고 또 빠른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빠른 거지. 저희 나라가 좀 빨라서 그런 거지. 근데 막 그렇게 느리진 않거든요. 생활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빠른 나라다. 우리처럼 쓰던 사람이 다른 나라 가면은 조금 불편하다 정도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유심 탓은 아니에요. 데이터 탓도 아니고 그냥 그 나라의 그냥 인터넷 그 성능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고 또 약간 추가로 뭐 라면 스프나 뭐 약간 저희가 챙겨 들고 왔던 게 있죠. 식재료들. 자, 라면 스프는 꼭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에서는 이제 뭐 파스타나 약간 양식 위주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저희는 매운맛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맛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의 매운 음식을 먹어도 저희 나라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자극적이도 않고 먹다 보면은 사실 한국의 맛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막 고추장이나 뭐 이런 거는 챙겨갈 수는 없으니까 뭐 라면 팩이나 라면 스프를 따로 챙겨가셔서 물컵에다가 이제 티처럼 마셔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 라면 스프를 가져가셔갖고 이제 쌀을 사서 뭐 계란과 함께 해갖고 라죽을 만들어드려요. 맞아. 그게 진짜 저희의 비장의 아이템이었어요. 아마 그거 없었으면은 잘 못 걸었을 거예요, 진짜. 좀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그런 된장, 미소 된장이라 해야 되나요? 그 약간 장국 팩으로 팔거든요. 요만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 딱 하면은 장국이 되는 거예요. 고체, 티백이 아니고 고체로 된 거예요. 딱 풀어지면서 장국이 되는 건데 그런 거 하나 좀 들고 가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희도 카레를 해 먹었는데 가루 카레가 아니고 고체 카레. 네, 고체 카레. 고체 카레도 꽤 좋았었죠. 간단하게 심플하게 음식을 할 수 있었고 그렇죠. 물 넣고 재료 넣고 고체 한 덩어리 넣고 하면은 그날 저녁은 진짜 행복한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향이 어차피 스페인도 향신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해외 각지에서도 오고 되게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오잖아요. 향신료를 되게 많이 쓰는 나라도 있고 저희처럼 뭐 이제 약간 된장찌개라든지 이렇게 끓여 먹는 나라도 있고 뭐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런 약간 조금 뭐 삼겹살이라든지 좀 향이 센 카레라든지 이런 거를 요리할 때는 순례자들이 다 먹고 난 뒤에 좀 널널할 때 아무도 사용 안 할 때 그 알베르게 관리자분한테 여쭤보고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간혹가다 약간 프로 불편러들이 막 뭐 맞아. 삼겹살 파티하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삼겹살을 먹지 말라라는 룰은 없어요. 다만 이제 약간 에티켓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삼겹살을 청 드시고 싶으시면은 그냥 이제 순례자들 그 알베르게에서 먹고 널널한 시간대에 드시는 게 가장 물어보고 드시는 게 가장 서로가 좋은 방법이고 먹지 말라라는 그건 없으니까 네, 사실 누군가가 그냥 막 프로 불펠러가 만들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민폐는 안 끼쳤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로 그냥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겹살 좋아하시잖아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거기 정육점에 가면은 저렴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한 줄에 삼겹살 한 줄에 한 1유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베리코 삼겹살이기 때문에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베큐 파티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면 되고 딱 먹을 만큼만 소량으로 맛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고 가면 좋은 것들이 헤드랜턴. 헤드랜턴이 좀 필요한 게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도 이제
뭐 헤드랜턴 없이 다닐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순례길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골길이라고 시골길.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국의 시골길인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갖고 저희가 이제 뭐 새벽 일찍 출발할 때는 이제 해가 뜨기 전에도 출발할 때가 있어갖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헤드랜턴은 따로 가져갔었는데 이제 그게 많이 도움이 됐었죠. 저는 안 챙겨갔어요. 아, 좀 후회했어요. 아, 들고 올 걸. 진짜 필요하다. 약간 그런 게 있었고 들고 왔나요? 저는 들고 갔어요. 요만한 거 있잖아요. 비추면서 이렇게 갔었거든요. 나는 내가 안 들고 갔다. 아, 맞아. 왜냐면은 뭐 어떻게 걸었어? 핸드폰 후레쉬로. 아, 그리고 나는 이제 그때 밤에 출발할 때는 이제 해가 점점 뜰 때니까 처음에 좀 당황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있어서 다행이었지. 안 들고 가면은 조금 그 주간엔 괜찮은데 새벽 시간대나 약간 어두운 시간대에 걸을 때는 약간 불편하다. 네, 그 정도는 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권은 항상 그 배낭 안에 소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은 복사본 하나씩은 있는 게 좋은데 저희는 없이 갔다 왔었는데 뭐 어떤 자신감으로 그렇게 갔다 왔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은 이거를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말이 안 통하니까 스페인어를 할 줄도 모르고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런 거 소통이 어려우니까 복사본 하나 정도나 뭐 이렇게 그냥 휴대폰 좀 찍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추가로 그 배낭 무게 있잖아요. 그 배낭 무게가 개인적인 그 몸무게가 있잖아요. 네. 그거의 10분의 1이 제일 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몇 킬로시죠? 제가 지금 75kg. 75kg면 한 7.5 정도가 이제 괜찮다라는 네, 그렇게.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하면 더 베스트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할 때는 한 20분의 1